안녕하세요. 키포인트 클래스 진행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나 유명하신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문성우 박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네, 역시 말이 다르시네요. 저는 직장 생활 24년 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직장인의 멘토로서 책을 2권 내고 강연도 하고 네. 컨설팅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네. 직장인의 멘토에서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하기 마스터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네. 말하기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는 자리로 말하기에 삼으려고 대해서 합니다. 말한다. 네. 저도 사실 이 강연을 하면서 혹은 뭐 여러 대담 프로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댓글들이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 네.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예. 이런 혼을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배우는 자세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볼까 네.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대단원에 해당하는 질문이 네. 지금 말 그대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네, 물론 뭐 코로나19가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지금 제가 강조하는 또 우리 KPC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네.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의 모습, 그 다음 시간에 대한 모습을 그려야 된다. 네. 그런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으니까 뭔가의 변화를 가져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들, 우리 KPC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직장인들이 바람직한 자세로 대응할 수 있을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뉴 노멀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제는 이게 코로나와 네. 할 수 없이 네. 함께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어떻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건가 그건 네. 것 같아요. 네. 직장인이나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네. 저처럼 또 뭐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에서 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셨다면 네. 그냥 제 생각인데 네네. 이 포스트 코로나로 또 기업들도 다이어트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직장인분들도 또 경쟁력을 더욱 더 갖추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럴수록 저는 이제 직장인의 기본 자세, 습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쟁력 향상 네. 이런 측면에서 말하기를 좀 접근을 한 거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네, 이제 구조조정을 맞이할 거라고 저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더더욱이나 필요한 게 경쟁력인데 네, 네, 직장인의 경쟁력.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물론 직장인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창업을 해도 네. 많은 손님들과 마주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2번째 책이 직장인의 바른 습관이란 책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좀 호시절 네. 또는 이렇게 안정기에는 그런 자세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네.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멘탈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대할 때 네. 남을 존중하고 예. 그리고 그 사람과 접점을 찾아서 네. 이익을 서로 맞추는 것 네. 늘 뭐 중요하죠 조직에서.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일을 하는 습관 제가 거기에 이제 제 직장인의 바른 습관이라는 책에서 2번의 사례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세트 피스 예. 조직 안에서는 늘 자기가 축구 플레이처럼 네. 어딘가 고정돼 있어서 공이 오면 네. 그 공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조직 안에서 늘 협업을 해라. 말도 일. 세트피스를 하듯이 일이요. 일을 할 때 예. 있어서도 일. 그 다음에 네. 발레 파킹. 예. 이게 뭐냐면 일이 맨날 그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순서대로 음. 이제 일이 들어오면 일을 잘 주차해서 네.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차를 빼고 네. 이런 이제 루틴한 습관들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때도 저는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70페이지 정도 그 책에서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네. 구조조정이 오고 코로나라는 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왔잖아요. 네.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말하기에 특히 영향을 많이 준 게 네. 그 전에 물론 4차 혁명이 영향을 많이 줬죠. 왜냐하면 4차 혁명이 다 대신해 주는데 네. 딱 하나 대신 못 해주는 게 말하기입니다. 네. 말하기. 말하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오죽하면 그 인공지능 알렉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고민하다가 네. 굉장히 사람처럼 말하게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알렉사 비서가 성공을 했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예. 잡음을 넣었죠. 네. 알렉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잡음을 넣어서 네. 버전 2가 성공을 했죠. 그렇죠. 그것처럼 말하기는 오히려 4차 혁명이 사람을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코로나로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온 게 예. 이번에 안타깝게도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굉장히 불균형을 이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니까 굉장히 비대면이 늘고요. 네. 집에서는 이제 대면이 너무 돼서 네. 이제 가족끼리 너무 대면이 돼갖고 그렇죠. 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아. 가정 불화도 생긴다고 할 정도로 네. 대면과 비대면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거기서 다 생겨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음. 바로 말하기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정말 예. 저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네네. 기술이나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언택 서비스의 등장, 말 네. 그대로 비대면화된 서비스. 네네.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회의도 네. 이제 그 동안의 대면 회의가 아닌 비대면 회의, 그죠? 예, 예. 뭐 이미 IMF에서 미팅을 했는데 저는 네. 가장 재밌었던 미팅이 이제 이번 네, 스프링 네. 미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미팅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이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비대면화된 환경에서의 말하기, 또 직장인의 자세 또 네.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우리 워라벨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정 내에서 또 말하기, 예, 예. 또 가족 구성원과의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원과의 어떤 관계 형성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대면도 잘 아시겠지만 언택트도 네, 이렇게 직접 보지 않을 뿐이지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말을 네. 더 해야죠. 그렇죠. 이게 뭐 줌으로 그냥 다면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말 못하고 있으면 그냥 뭐 그날 존재감도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말을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네. 왜냐하면 말에 관한 속담들이 꽤 있어요. 예.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네. 발 없는 말이 뭐 천리를 간다. 그렇죠. 말을 한마디를 해도 뭐 예? 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또 우리나라 고맥락 문화잖아요. 네네. 그냥 예를 들면 기분이 좀 그래. 그때 그 일이 좀 그랬어. 그럼 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 고맥락 문화 속에 말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가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게 코로나나 4차 산업혁명이란 엄청난 환경 변화 속에서 네.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직장인은 기본이고요. 네.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가장, 주부, 또 학생, 선생님 예. 이런 분들도 말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네. 최근에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보면 네.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가 교사 생활 30년 할 동안 본 적이 없다가 요번에 자기가 보니까 네.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면서 자기도 되게 고칠 점을 많이 봤고 애들이 왜 조는지 알겠더래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갖고 온 또 거기에 4차 혁명이라는 온라인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속에서 네. 결국 사람이 가진 궁극의 경쟁력은 뭘까? 결국은 말이죠. 지금 단톡방에서 네. 많은 그 제 지인들이 네. 또 특히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는 예, 분들이 예.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1시간을 하면 네. 그냥 1시간 분량의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이 온라인에서 녹화 방식으로 강의를 하려니 보니까 네. 정말 그 2시간 분량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쉴 틈이 없고 네, 네. 주고받는 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고 예, 예. 또 정말 실제 상황인데 네. 우리 한 김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2시간 녹화했는데 그 파일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굉장히 힘든데 아, 그럼요.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처한 우리가 네. 뭔가의 다른 자세, 말하기뿐만 예, 아니라 예.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중점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예. 제가 이 말하기 원칙이라는 책을 보니까 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자세 습관에 대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 어떤 자세, 네.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제 두 번째 책 네. 직장인의 바른 습관에 보면 제가 네.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네. 그 습관은 뭐 모든
인간의 행동에 다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습관은 아시다시피 자동화된 행동입니다. 자동화된 행동. 네, 그래서 굳이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편한 거죠, 아주. 그렇죠. 운전 습관 뭐 잘 들이면 사고 네. 안 나고요. 네. 뭐 식습관 잘 들이면 건강하고 아주 늘 편한 겁니다. 굳이 네. 에너지를 안 써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직장인의 바른 습관을 강조했던 거는 직장생활을 좀 편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 좋은 습관을 몸에 배서 네. 예를 들면 아침에 그 교수님께서는 아침에 네. 교수님께서는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 네. 연구실이나 네. 사무실에 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저는 일단 컴퓨터를 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네, 준비를 그렇죠. 합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직장인 또 네. 사회인의 보통 아침에 루틴들이 다 있죠. 네. 예전에 보신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아침에 그 주인공이 딱 책상 위에 수첩, 네. 펜, 네. 뭐 이런 것들, 계산기 이런 걸 쭉 놓고 하루를 시작하죠. 네. 그게 다 루틴이고요. 루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아침에 뭐 커피를 마시거나 PC를 켜거나 아니면 네. 뭐 무언가 네. 다 루틴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죠. 자기 파일을 꺼내 놓는다든지. 예. 근데 그 늘 일상을 유지하는 루틴의 힘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그 루틴이 우리가 얘기한 습관이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ABC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그럼 저는 늘 C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네. A는 attitude죠. 네. 이 태도. 네. 이거는 사실 면접 때 딱 보면 압니다. 그냥 네. 끝납니다. 아, 네. 저 친구의 태도가 어떻다. 네. 그다음에 이제 B가 behavior죠. 예. behavior 행동은 직장 생활 한 1, 2년 차 보면 쟨 그냥 행동하는 거 보면 아는데 결국 직장인의 경쟁력은 C, 커스텀입니다. 아. 습관. 예. 그 C, 습관이 예. D, 데스티니를 만들죠. 아. 운명. A, 그래서 B, C, D네요. 예, 그래서 C가 D를 만들어서 A, B, C 중에 제일 중요한 건 C입니다. 아, 그 중에도 C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A, B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제 전부 다 파악이 되고 그게 그렇게 지속력이 없죠. 네. 태도 뭐 잠깐 5분 연기할 수 있잖아요, 면접에서. 네. 네. 또 행동 같은 경우도 뭐 그때그때 맞춰 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결정될 땐 사람이 습관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 습관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점검을 먼저 하면요. 네.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습관에 의존해서 루틴하게 어차피 살아가니까 어차피 루틴하게 습관적으로 살아갈 테니 네. 올바른 습관을 만들자. 네. 아, 그런 컨셉이죠. 예. 아, 그런 점에서 우리 A, B, C, D 기억하면 좀 좋은 네. 키포인트 클래스 A, B, C, D 예.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두 번째 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남을 대하는 습관도 있다고 하시죠. 지금은 네네. 나를 대하는 자세잖아요. 네. 그럼 남을 대하는 습관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늘 상대와 네. 그 나하고 맞는 이해관계가 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는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어떤 동기가 있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네. 또는 나하고 어떤 식의 접점이 맞을까? 네. 늘 그걸 맞춰서 음. 협업을 하거나 네.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 혼자 이익 생각하고 나 혼자 시나리오 짜서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상대와의 음. 접점, 네. 이익 관계를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면화되는 게 협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네, 협상에 그렇죠. 들어가면 늘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렇죠. 예,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맞바꾸면 네. 늘 중요한 그런 협상들은 잘 이루어지죠. 제가 협상 강의할 때 한번 예를 든 건데 네. 연봉 협상에 들어갔는데 연봉이 안 오른다. 네. 연봉 동결이야. 그럼 그냥 나오지 말고 네. 연봉 말고 다른 거 얻어낼 수 있는 거 없을까? 네. 상의를 해보는 거죠. 뭐 교육을 더 보내준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출장을 더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책상 자리라도 옮겨준다든지 네. 부서라도 옮겨준다든지 네. 네. 늘 상대가 원하는 이익과 나의 이익에 접점을 맞춰서 행동하는 거. 네.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러면서도 각자의 이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남을 대하는 습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조직 내에서 네.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네, 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네. 또 남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치. 이게 눈치가 이제 지금은 구글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네. 얼- 그렇습니까? 예. 예. NUNCHI를 치면 나옵니다.
눈치. 아 이제 결국 한글이 표준어가 예. 되는 눈치란 약간 그 꼰대랑 비슷한 컨셉이네요. 그렇죠. 예. 눈치란 한국 사람들이 네. 다른 사람들의 KIBUN을 알아채는 감정이래요. KIBUN도 떴습니다. 기분.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근데 눈치가 저도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눈으로 예. 측량한다는 뜻이래요. 네. 한치 두치 할 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네. 어떤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알려면 눈치를 길러야 되고 그걸로 빨리 측량해서 네. 이해관계를 제대로 예. 매칭했을 때 예. 뭐든지 협업은 다 원만히 이루어지게 돼 있죠. 예. 제가 지금 눈치가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눈치를 보니까 예. 좀 매력적인 질문 좀 하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질문만 하냐?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시죠?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즐겁게 그런 하고 점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벌써 15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특히나 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코로나19 전후 상관없이 우리에게 좋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지침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직장인의 자세가 더 요구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경쟁력 있는 그런 인재로 크기 위해서는 네네, 뭐 그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또 예. 책에서 많이 강조해 주신 예. 어떤 것들 직장인의 자세로서 네. 어떤 것들이 좀 더 배양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장의 사실 그 성과에는 네. 인간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예. 네. 우리가 그 결제를 왜 받을까요? 직장에서. 제가 직장에서 결제를 왜 받을까? 많은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결제를 왜 받을까? 네. 결제를 받는 이유는 결국 나한테 많은 권한을 받기 위한 거죠. 권한을 받기. 예. 네. 그 권한을 받아서 뭘 할까? 네. 결국 일을 해내는 거죠. 그렇죠. 일을 하면 고성과로 돌아오고요. 그렇죠. 그 고성과 돌아오면 결국은 다시 나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거죠. 네. 직장은 100% 나를 위해 다니는 거거든요. 네. 혹시 뭐 국가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 공무원분들 계시죠? 네. 또 뭐 친척을 위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 없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다 직장은 나나 나의 가족을 포함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고 네. 그러려면 결국 내가 늘 고성과를 올려야 되고 음. 그러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서 결제도 받고 권한도 주어지고 평가도 제대로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결국 직장에서는 굉장히 키인데 네.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사소하게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은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네. 뭐 성적으로 평가받고 성과로 평가받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사람 일이 그렇지 않죠. 음. 예, 정말 직장에서 왜 수많은 뭐 리더십 이론이 나오고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영학 이론들이 네. 쏟아져 나오고 뭐 어떤 때는 애자일이 좋다, 네. 또 어떤 때는 무슨 뭐 펑셔널한 게 좋다, 뭐 별게 다 나오면서 수많은 경영학 이론들이 따지고 보면 한 80%가 저는 사람에 관한 거라고 봐요. 재무에 관한 거 빼고. 네. 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숫자로 똑 떨어지는 것도 지금은 사람한테 다 대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성과 평가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늘 정량 평가가 있고 정성 평가가 있죠. 네. 정성 평가는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진도 사실 그게 네. 작동 안 한다고 볼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라. 그래서 내가 일 잘하면 네. 딱 다 평가받겠죠. 학교에선 그랬어요. 예. 학교에선 네. 아무리 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돼요. 그렇죠. 성적만 좋으면.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대학교나 대학원쯤 하면 또 이렇게 그룹 스터디나 뭐 네. 팀 뭐 그 조별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또 역시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누구든 네.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 특히 직장인은 인간관계가 일 자체의 성과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죠, 사실. 성과에는 인간관계가 늘 녹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특히 사회 초년생 우리 후배분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학교에서 성적 올리듯 네. 회사 가서도 나 혼자 성적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성과에는 다 인간관계가 영상에 가능하면 밑줄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요? 저 쫙, 그런 쫙.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제가 많이 배우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네. 제가 또 막 든 생각이 뭐냐면 2020년이 네. 밀레니얼 세대, 소위 네. 밀레니얼 세대가 많이 24세가 되는 네. 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일하는 네. 그런 직장의 모습을 이제 그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인데 네.
밀레니얼 세대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타임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너레이션. 네, 그러니까 네. 나만 본다. 네.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그렇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직장에 가서도 우리 네.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성과 중심적으로 일하고 네. 워라밸을 중시하고 예. 나의 삶을 더 중시하고 회사보다는 그렇죠. 예. 이런 경향이 강한데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예. 다른 세대, X세대나 또 베이비붐 세대와의 네. 어떤 뭔가의 시너지, 네. 그렇죠? 그 관계 이런 네.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게 밀레니얼 세대 여러분에게도 그런 조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X, Y 세대한테도 마찬가지 조언이 되는 게요. 네, 예전에 이제 시키면 했죠. 네, 근데 지금은 M 세대나 Z 세대는 네, 시켜도 안 해요. 네, 예. 언제 하느냐? 네, 재밌거나 네, 예.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네, 네, 아니면 칭찬을 하거나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비난하면 일 안 하죠. 음, 도움 안 되면 일 안 하고요. 네. 특히 이익이 안 되면 일을 안 합니다. 네, 불편한 진실이지만 네, 기존 세대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세대들도 네, 그분들께 칭찬을 해드리고 네,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아니면 재밌게 만들거나 네, 아니면 정말 그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 가르쳐 주거나 네, 이렇게 해서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 분들도 인간관계를 무시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못 쌓은 분들도 많고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형 동생 뭐 이렇게 하고 선후배하면 인간관계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죠. M 세대나 Z 세대한테 이제 더 이상 네, 그런 방식은 안 통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하신 인정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이런 네. 게 결국 뭘로 이루어지냐? 결국 말하기로 이루어지죠. 오늘 정말 감동적인 멘트. 아니 너무 과찬을 하셔서 꽂히고 있는 중입니다. 과찬을 아마 하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19로 인한 그 충격의 과정에서 네.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일자리가 주는 과정에서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직장인 여러분들이 그 경쟁력을 키워야 될 그런 필요성이 더 증대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네. 역량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네. 어떤 준비라고 대응이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나를 좀 먼저 세팅을 네. 하고 예. 그리고 남을 또 세팅을 하고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더 잘하는 네. 일을 더 잘하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네. 그럼으로써 또 나의 경쟁력을 또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렇죠. 그런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편인데 여기서 이번 1편은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